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 골목에서 김준호는 우산을 들지 않고 젖은 어깨를 문지르며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나온 지 겨우 10분. 그런데 그의 손에는 낯선 변호사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유증합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으로서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동시에 문득 떠오른 건 매일 저녁 산책시키던 그 노인과 개의 따뜻한 눈빛이었다. 왜 나일까? 왜 하필 오늘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순간에? 준호는 28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카페 바리스타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개인 그는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못한 비밀을 안고 살았고, 매일 밤 혼자서 창밖을 보며 외로움을 삼켰다. 그의 삶은 회색빛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 박영식 할아버지가 그 색을 바꿔놓았다. 할아버지는 70대 후반, 홀로 사는 은퇴한 교사였다. 젊은이, 내 강아지 좀 산책시켜줄래? 다리가 불편해서 그 간단한 부탁이 시작이었다. 준호는 처음엔 그냥 동정심에서 응했다. 하지만 매일 저녁 7시 할아버지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작은 푸들, 바람과 함께 걷는 산책길은 곧 그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좋아했다. 산책 중에 늘 옛날 서울의 추억을 풀어놓았고, 준호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젊은 시절엔 사랑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만 남았지. 할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자신의 마음을 떠올렸다.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선배, 그 후로 피했던 연애. 할아버지,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요? 준호가 한번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아프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누군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테니까. 그 말은 준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할아버지는 준호의 성적 지향을 눈치챘을까? 한 번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산책은 짧아졌고, 준호는 집 안까지 들어가 청소와 요리를 도왔다. 할아버지의 아들 박민주는 미국에서 일하는 사업가로 매년 크리스마스에만 얼굴을 비추는 바쁜 아들이었다. 민준이 오면 할아버지는 내가 와서 준호를 봐라. 이 녀석이 내 가족 같아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항상 딱딱했다. 아버지,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공짜로 해요. 그 말에 준호는 속으로 상처받았지만 할아버지를 위해 웃어넘겼다. 민준은 3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다. 게이 커뮤니티에서 소문으로 들은 적이 있었지만 준호는 그와 마주칠 때마다 피했다. 왜냐하면 민준의 시선이 때때로 자신을 꿰뚫는 듯했기 때문이다. 장례식 날,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예배당,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들과 동네 이웃들로 가득 찼다. 준호는 검은 정장을 입고 구석에 서서 눈물을 훔쳤다. 할아버지가 떠난 지 사흘,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다. 그러다 변호사가 다가왔다. 김준호 씨, 박영식 선생님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편지를 건네는 손이 떨렸다. 안을 보니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 서울의 작은 아파트, 은행 예금, 심지어 미국 주식까지 준호에게 유증된 것이었다. 왜 저한테요?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내 진짜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아들분도 동의하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동의는 거짓이었다. 장례식 후 민준이 준호를 불러 세웠다. 당신 아버지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공짜로 산책 좀 시키고 청소 좀 해서? 이제 재산까지? 웃기지 마. 준호는 얼어붙었다. 민준의 말은 칼날 같았고 그 뒤엔 숨겨진 증오가 있었다. 당신 같은 개이 새끼가 우리 가족 재산을 노린 거지? 아버지가 정신 나간 거 몰라. 그 말에 준호의 세상이 무너졌다. 어떻게 알았지? 할아버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을 텐데. 민주는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준호가 카페에서 동료와 가볍게 포옹하는 장면, 게이바 입구에서 서 있는 사진. 이런 걸로 사람 속이는 거,
역겹네. 준호는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나왔다. 비에 젖은 거리에서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왜 할아버지는 나에게? 왜 민준은 이렇게 미워할까? 그날 밤 민준의 전화가 왔다. 재산 포기해. 아니면 다 까발린다. 협박이었다. 준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는 게이로서의 삶을 숨겨왔는데 이제 모든 게 위협받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다. 포기하지 마.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카페에 나가지 않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바람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집안은 그대로였다. 책장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 준호야, 내가 내 삶의 빛이었어. 민준이는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내가 강해지길 바래. 이 재산은 내 자유를 위한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모든 걸. 준호의 외로움, 사랑의 아픔, 사회의 시선까지. 그는 준호를 아들로 여겼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여기 왜 왔어? 준호가 물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의 일기. 봤어? 그는 주저하며 말했다. 미안해. 어제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이제야 알았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다. 어제의 적대감은 어디 갔을까? 민준은 소파에 앉아 고백했다. 나도 그래. 게이야. 하지만 아버지한테 말 못했어. 미국에서조차 숨겼지. 당신을 보니 내 약점이 드러나는 기분이었어. 질투였어. 아버지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 고백은 폭풍이었다. 준호의 마음에 스며든 민준의 고통.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의 미국 생활, 숨겨진 연애, 가족의 기대.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려 했지만 난 도망쳤어. 당신은 머물렀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 재산은 공유하자.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직 미묘했다. 우정,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며칠 후 동네 이웃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박 선생님 재산을 그 젊은이가 독차지했다더라. 민준 씨는 준호와 민준은 함께 대응했다. 작은 기자회견처럼 할아버지의 친구들을 모아 유언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 속엔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 할아버지의 전 부인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와 소송을 걸었다. 그런 낯선 놈한테? 내 아들 권리 침해야. 그녀의 증오는 세대를 넘어섰다. 준호는 또다시 상처받았지만 민준이 손을 잡았다. 함께 싸우자. 소송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법정에서 어머니는 준호를 기생충이라 불렀고 민준은 엄마, 그만해.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외쳤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밤늦게 집에서 바람과 함께 산책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민준은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라고 속삭였고 준호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연결한 거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변호사는 더러운 수단을 썼다. 준호의 과거 사진을 유포하며 이런 사람이 재산을, 스캔들을 만들었다. 사회의 시선이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게이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퍼졌다. 준호는 무너질 뻔했다. 민준아, 나 때문에 내가 피해봐. 하지만 민준은 안아주었다. 아니, 이게 우리 싸움의 일부야. 사랑이란 이런 걸 이겨내는 거잖아.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정에서 싹트는 감정. 민준의 손길이,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법정 최종 심리날
판사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인정했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명확하다. 어머니는 패소하고 분노하며 떠났다.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민준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그 후 두 사람은 재산을 공유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집을 개조해 작은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었다. LGBT 청년들을 위한 공간. 준호는 바리스타 일을 그만두고 여기서 상담을 시작했다. 민주는 한국으로 귀국해 사업을 접고 함께 일했다. 바람은 여전히 산책을 즐겼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민준이 먼저 고백했다. 준호야, 난 내가 좋아. 처음부터. 산책하는 내 모습, 아버지와 웃는 내 얼굴. 준호는 놀랐다. 나도. 하지만 두려워. 사회의 시선, 과거의 상처. 그들의 첫 키스는 비 오는 밤, 공원 벤치에서였다. 가볍고 떨리는 입맞춤. 할아버지가 축복할 거야. 민준이 속삭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와 복수했다. 그녀는 민준의 과거 연인을 찾아내 민준이도 게이야라는 폭로를 했다. 가족 스캔들이 터지자 민준의 사업 파트너들이 등을 돌렸다.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 준호는 자책했다. 내 탓이야. 민준은 아니, 이게 우리 진짜 모습이야. 숨기지 말자. 클라이맥스는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어머니가 집으로 쳐들어와 소리쳤다. 너희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재산 내놔. 싸움 중 그녀는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 병원으로 실려간 어머니를 보며 민주는 울었다. 엄마도 아팠어. 나 때문에. 준호는 민준을 안고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가족이란 이런 거야. 어머니는 깨어나 회개했다. 미안해. 영식이가 당신들을 사랑한 이유를 이제 알아. 그녀는 떠나며 축복했다. 봄이 왔다. 벚꽃 아래 준호와 민주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바람이 꼬리를 흔들며 목격했다. 할아버지의 영혼이 미소 짓는 듯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해와 용서로 피어났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작은 센터는 성장했고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준호는 생각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당신의 산책이 우리를 살렸어요. 서울의 여름은 더위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 준호와 민주는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오후에 상담을 하고 밤에는 바람을 산책시키며 서로를 돌아보았다. 오늘도 고마워. 민준이 말할 때마다 준호의 가슴이 설레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센터의 첫 방문자, 이수연은 22살 트랜스젠더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준호를 흔들었다. 가족이 날 버렸어요. 직장도. 어떻게 살아요? 수연의 눈물에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여기서 시작할 수 있어. 민주는 수연을 도우며 더 깊이 빠져들었다. 준호야, 이 일은 의미 있어. 아버지의 뜻이야. 하지만 그의 열정은 때때로 준호를 소외시켰다. 밤에 민준이 늦게 돌아오면 준호는 혼자서 불안에 떨었다. 민준이는 나 없이도 잘할 텐데. 질투가 싹 텄다. 동시에 과거의 스캔들이 다시 떠올랐다. 온라인에서 박민준 게이 스캔들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다. 기자들이 센터 앞에 몰려들었다. 재산 상속의 진실은? GLBT 센터, 세금 탈루 의혹. 준호는 압박에 시달렸다. 민준아, 이게 너무 커. 우리 사랑이 위험해질까봐. 민준은 안심시켰다. 걱정 마. 함께라면. 하지만 내부 갈등이 터졌다. 수연이 민준에게 호감을 보였다. 오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용기나. 그 장면을 본 준호는 상처받았다. 민준아, 나한테 솔직해. 수연이 좋아. 민준은 부정했지만 그의 망설임이 더 아프게 했다. 준호야, 난 너뿐이야. 하지만 이 센터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갈등은 고조되었다. 한밤중
준호는 센터를 나와 공원으로 갔다. 바람이 따라오지 않았다. 비가 다시 내렸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는 울었다. 그때 민준이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무심했어. 수연은 그냥 동생일 뿐 내가 내 전부야. 그들은 비 속에서 포옹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폭력적인 남자, 내가 내 여자를 유혹했어? 그는 센터를 습격했다. 유리창이 깨지고 방문자들이 도망쳤다. 경찰이 왔고 소송이 시작되었다. 수연은 내 탓이에요 라고 울었지만 준호와 민주는 그녀를 지켰다. 가족이야. 그 사건은 미디어의 주목을 끌었다. GLBT 센터 폭력 사건 기사가 쏟아졌다. 보수 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이런 곳 폐쇄하라. 준호의 마음은 지쳤다. 민준아, 포기할까? 민준은 아니, 이게 우리의 싸움.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는 사랑을 지키는 곳입니다. 차별을 끝내요. 회견 후 두 사람은 지쳤다. 호텔로 피신해 쉬었다. 그 밤 민준이 말했다. 준호야, 결혼하자. 법적으로 보호받자. 준호는 놀랐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꿈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현실이었다. 그래, 함께라면. 하지만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민준아, 그만둬. 내 미래를 망치지 마. 그녀의 말은 민준을 흔들었다. 엄마, 난 행복해. 여름 끝, 센터 재개장 파티에서 수연이 춤을 췄다.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준호와 민준은 손을 잡고 지켜봤다. 하지만 불꽃놀이 중 익명의 편지가 왔다. 재산 상속은 사기. 증거 있음. 누군가의 음모였다. 조사 결과 어머니의 지인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법정 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증거는 위조야. 민준이 외쳤다. 클라이맥스, 가을 재판. 증인이 나타났다. 할아버지의 옛 학생, 선생님은 준호를 진짜 아들로 여겼어요. 판사는 또 승소. 어머니는 마침내 항복했다. 영식이가 이겼네. 겨울이 다가오며 두 사람은 약속의 반지를 샀다. 영원히. 바람이 목격했다. 겨울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센터는 따뜻한 불빛으로 빛났다. 준호와 민준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친구들과 수연, 바람만 초대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 민준의 서약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행복은 시험받았다. 민준의 사업 파트너가 돌아왔다. 민준 씨, 이미지 회복 위해 파트너십 재고합시다. 그는 준호를 문제로 지목했다. GLBT 이미지가 브랜드에 안 좋아요. 민준은 고민했다. 준호야,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까?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찢어졌다. 또 숨기려는 거야. 싸움이 시작되었다. 난 내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아. 민준이 소리쳤고 준호는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야. 집은 냉랭해졌다. 바람조차 불편해했다. 준호는 센터로 도망쳤다. 수연이 위로했다. 오빠, 민준 오빠도 아파요. 이야기 나눠요. 그날 밤 준호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사랑은 이해에서 시작돼. 갈등은 성장의 기회. 그는 민준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 안 해. 민준이 읽고 달려왔다.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화해의 키스. 하지만 외부 압력이 더 세졌다. 보수 언론이 동성 커플의 재산 독식 기사를 냈다. 시위대가 센터 앞을 에워쌌다. 준호는 공포에 떨었다. 민준아, 위험해. 민준은 대응하자. 우리 이야기로. 그들은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할아버지의 삶, 준호의 산책, 사랑의 여정. 방송 후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한 명의 트롤이 위협했다. 너희 파괴할 거야. 익명의 남자, 과거 스캔들의 배우였다. 봄, 위협이 현실화되었다. 센터에 불이 났다. 소방서가 왔지만 피해는 컸다. 수연이 다쳤다.
병원에서 민주는 울었다. 내 탓이야. 숨겼어야 했어. 준호는 아니, 이게 우리 선택.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용의자는 어머니의 옛 친구, 증오에 사로잡힌 자였다. 체포 후 그는 동성애자들이 사회를 망친다고 외쳤다. 재건 과정,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센터를 키웠다. 전국 GLBT 네트워크가 합류했다. 여름, 재개장식, 민준이 연설했다. 사랑은 차별을 이겨. 군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이 남았다. 준호의 옛 짝사랑, 대학 선배가 나타났다. 준호야, 오랜만. 그는 민준을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과 아직 민준의 불신. 여름밤, 공원에서 대화. 믿어. 널 사랑해. 준호의 말에 민준은 용서를 구했다. 가을, 그들은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앞에서 다시 서약. 어떤 폭풍도 이겨. 하지만 새로운 위기. 민준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이궤양. 병원에서 준호는 간호했다. 쉬어. 내가 지킬게. 겨울, 회복 후 센터는 성공했다. 수연이 직원으로 합류. 어머니가 편지로 왔다. 용서해. 내 결혼식 초대받고 싶어. 화해의 순간. 눈 내리는 서울. 가족이 모였다. 준호와 민준의 사랑은 영원했다. 새해가 밝았다. 센터는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준호와 민준은 공동대표로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한 청년의 고백. 당신들 덕분에 커밍아웃했어요. 그 미소가 보상이었다. 하지만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다. 수연이 더 큰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투어. 민준은 동의했지만 준호는 천천히. 우리부터 안정되자. 의견 충돌. 민준은 투어에 나섰다. 전국을 돌며 강연. 사랑의 권리. 미디어 스타가 되었다. 준호는 센터를 지키며 외로움을 느꼈다. 민준이 멀어지는 기분. 전화로 사랑해라고 하지만 공허했다. 투어 중 민준은 옛 연인과 마주쳤다. 미국 시절 파트너. 민준, 아직도 가벼운 만남이었지만 사진이 찍혔다. 스캔들 재점화. 박민준 바람 피우기. 준호는 충격받았다. 믿을 수 없어. 민준이 달려와 설명했다. 오해야. 하지만 왜 의심해? 싸움. 난 항상 기다리는데 너는 자유로워. 준호의 외침. 민준은 미안. 내가 제일 소중해. 화해했지만 상처가 깊었다. 수연이 중재했다. 둘 다 피곤해요. 쉬어요. 봄, 투어 끝. 제주에서 재회. 바다 앞. 민준이 무릎 꿇었다. 진짜 결혼하자. 해외에서 준호 동해. 하지만 법적 장벽. 한국 사회의 반발. 보수 단체가 동성결혼 반대 캠페인. 센터의 위협 편지. 포기하라. 여름, 그들은 하와이로 갔다. 비밀 결혼식. 영원히 돌아와. 공개했다. 충격파. 미디어 폭발. 지지와 비난. 어머니가 축하해라고 했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삼촌이 망신이라고. 민준의 친척 갈등. 가을, 위기 고조. 반대자들이 센터 습격. 경비원 다침. 준호 다쳤다. 병원에서 민준은 내가 지킬게. 수사로 정치인 배후 드러남. 선거를 위해 이용했어. 스캔들 터지며 정치인 사퇴. 겨울, 승리. 센터는 더 커졌다. 준호와 민준의 사랑은 시험을 이겼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바람의 산책길. 그들의 미래가 빛났다. 2년 후 센터는 프랜차이즈가 되었다. 부산, 대구의 지점. 준호와 민준은 바빴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아침 키스, 저녁 산책. 그러나 새로운 인물. 강태민. 25살. 센터 자원봉사자. 매력적이고 열정적. 준호 형, 멋져요. 그의 시선이 민준을 자극했다. 민준은 불편했다.
준호야, 그 녀석 조심해. 준호는 웃었다. 질투. 하지만 태민의 접근은 집요했다. 형, 나도 게이예요. 조언 부탁해. 상담 중 태민의 손이 스쳤다. 우연. 준호는 불편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한편 민준의 사업 제안. 중국 진출, 해외 출장 잦아졌다. 준호 혼자 센터. 태민이 더 가까워졌다. 민준 오빠 없으니 외로우시죠? 파티에서 태민이 고백. 좋아해요. 준호 거절. 미안, 난 민준이야. 하지만 소문 퍼짐. 준호가 바람. 민준 귀국 후 대면. 사실이야. 준호 부정. 믿어. 싸움 폭발. 항상 의심만 해. 민준 떠남. 생각할 시간 필요. 준호 무너짐. 수연 2로. 태민 탓이야. 쫓아내. 태민 사과. 진심이었어요. 미안. 하지만 상처 깊음. 민준, 친구 집에서 지냄. 난 두려워. 잃을까봐. 할아버지 생일. 준호 혼자 제사. 도와주세요. 그날 민준 왔다. 미안. 사랑의 포옹. 태민은 떠났다. 화해. 하지만 더 큰 위기. 센터 감사. 재정 문제. 상속세 미납. 세무서 조사. 변호사. 할아버지 유언 문제. 소송 재개. 겨울. 법정. 증인들 증언. 승소. 하지만 피로. 준호 시자 제주 여행. 사랑 재확인. 5년 후. 센터는 전국 네트워크. 준호와 민준. 30대 중반. 여전한 사랑. 하지만 나이든 바람의 병. 늙었네. 수의사 시간 문제. 바람의 마지막 날. 공원. 고마워. 눈물. 장례 후. 빈자리. 할아버지처럼. 곧 갈까? 새 프로젝트. GLBT 역사박물관 열정. 하지만 건강검사. 민준 암 초기 충격. 왜 나? 치료 시작. 준호 간호. 함께 이겨. 민준 내 덕분. 친구들 지지. 어머니 방문. 강해져. 여름. 수술 성공. 회복. 새삼. 박물관 오픈. 성공. 가을. 제주. 10년 기념. 반지 교환. 영원. 겨울. 눈. 미래는 밝아. 사랑 승리. 10년 후. 센터 제국. 준호와 민준. 40대. 리더. 새 세대 리더십. 수연 대표. 회상. 산책부터. 미소. 하지만 도전. 법 개정 운동. 동성 결혼 합법화. 시위. 로비. 반대 강경. 폭력. 준호 다침. 민준 그만. 하지만 포기 안. 국제 지지. 성공. 법 통과. 역사적. 결혼식. 공식. 전국 생중계. 눈물. 할아버지. 봐요. 새로운 시작. 입양 고려. 가족 만들자. 20년 후. 노년. 센터 유산. 준호와 민준. 손자들. 바람의 후손과 산책. 회상. 그날부터 미소. 사랑은 이겼어. 할아버지 묘소. 고마워. 영원한 사랑. 그